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인사를 드립니다. 생명 플러스 당신을 위한 리얼 닥터 진행을 맡은 김용필입니다. 생명을 더하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두 분의 리얼 닥터를 모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리얼 닥터입니다. 의학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주실 건강 닥터입니다. 혈액종양내과의 안희경 교수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의학은 어렵다고만 생각하셨을 텐데요. 저를 만나면 쉽고 재밌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의학 정보만 콕콕 집어 알려드릴 건강 닥터 안희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리얼 닥터입니다. 잘못된 보험을 고쳐주고 제대로 된 보험 처방을 내려줄 보험 닥터입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고윤석 차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픈 보험이여 모두 내게로 오라. 보험 때문에 고민 많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생명의 꿀보험까지 대방출하겠습니다. 보험 닥터 고윤석 차장입니다. 역시나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자, 이렇게 건강 닥터와 보험 닥터 두 분을 모시고 나니까 제가 또 든든해지는데요. 오늘 첫 시간으로 준비한 주제가 바로 암입니다. 이 암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암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많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자, 먼저 건강 닥터님께 여쭤야겠습니다. 교수님, 암이라는 거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암은 쉽게 말해서 비정상적인 세포를 의미하는데요. 정상세포들은 손상을 받으면 치료를 받아서 다시 정상 기능을 복구해서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스스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암세포들은 말하자면 세포계의 슈퍼맨이에요. 예. 그래서 손상을 받는데 점점 새로운 능력을 얻어서 죽지 않고 무한 증식을 하면서 다른 장기에 전이도 하고 파괴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세포입니다. 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암세포의 특징 하면은 지금 말씀대로 자꾸 전이를 한다는 것, 이것저것 옮겨다닌다는 것, 그리고 무제한으로 증식을 한다는 것, 두 가지 잡으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예.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네. 우리가 나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하죠? 차장님 뭐라고 하십니까? 보통? 나쁜 새끼인 거 맞습니까? 나쁜, 네. 바로 욕이 나오는 거예요. 네. 나쁜 욕은 아니고요. 나쁜. 근데 우리 건강 닥터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거 보니까 오늘 암과 관련된 주제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기적인 사람들을 보면 암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암적인 존재다 이런 말이 나쁜 사람들을 대해서 하는 말이냐면 네. 암이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만 잘 살겠다고 무제한 증식하면서 몸 안에 전이해서 돌아다니면서 몸의 정상 기능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 살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암을 가지고 있는 숙주인 사람의 건강이 악화돼서 돌아가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고객분들도 보면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게 암입니다. 예. 암에 대한 두려움도 많으실 뿐더러 암 보장은 어떤지 이것부터 제일 먼저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부터 준비해 드리려고 제일 많이 노력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암이 이제 무서운 병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이제 주변 분들이 돌아가시는 이유가 사망 원인이 암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남자분들은 80세, 여자분들은 86세 정도 되는데 기대 수명까지 사는 동안에 남자는 40%, 10명 중에 4명, 여자는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살다가 결국 암에 걸리십니다. 그러니까 3명에 1명 정도로는 암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흔한 질병인데다가 국내에서 37년째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질환이 바로 암입니다. 그래서 보험처럼 암도 미리미리 준비를 젊었을 때부터 해야 되는데요. 이제 암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노력으로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게 뭔지를 알고 거기에 우리의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미리 대비를 해놨을 때 이렇게 웃으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상 그 순간이 와버리면은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그렇다면 글쎄 우리 노력으로 평상시에 좀 그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암 발병 위험 요인 중에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 네.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 3가지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실까요? 3가지요? 찔리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네. 얘기가 있어요. 담배. 네. 요새 담배값의 홍보 문구가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흡연 아닐까요, 흡연?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만약에 암에 안 걸리고 싶다, 내가 꼭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담배는 정말 네. 꼭 당장 끊으셔야 되는 그런 기호품입니다. 담배 안에 이제 니코틴이나 타르 같은 발암물질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 네. 정말 여러 가지 폐암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폐암 이외에도 아주 여러 종류의 암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담배와 가장 관련이 깊다고 잘 알려진 폐암은 우리나라 암 사망률 1위인 암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차장님께 좀 네. 중요한 질문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혹시 흡연이 네. 보험료에도 영향을 확실히 미칩니까? 보험료에 영향이 없습니다. 예. 보통 이제 보험 가입할 때 음주량, 흡연량을 이렇게 체크하죠. 예, 예. 고지하십니다. 네. 보험료에 영향은 없는데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건 흡연을 많이 하시면 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 아. 보험을 하고 싶으셔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보험료를 더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고객님은 보험에 가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고 회사가 밀어냅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아주 심각한 거죠. 아예 네. 거절을 당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거기다가 살짝 속이면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러면? 흡연량을 속였다. 그 부분은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양심의 찾아내야죠. 문제니까. 네. 네, 양심의 문제니까. 그런데 또 바꿔서 생각을 하면 네. 흡연을 오랜 기간 안 하셨거나 아예 흡연을 하지 않으신 분은 보험료를 또 할인도 해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금연을 하셔야 되는 거군요. 이 계속해서 이제 암 발병 요인치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이제 담배가 나왔고요. 네. 두 번째는 뭘까요? 네, 두 번째는 네. 뭘까요? 선생님 왜 갑자기 고개하시겠어요? 삼겹살을 굉장히 아, 즐겨 네네. 먹는데요. 별로 뭐 좋아하시죠? 많이 즐기진 않습니다. 근데 저 암하고 삼겹살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다른 모르겠지만 저 이제 고객분들을 보면 특히 이제 암이나 이런 발병을 하고 치료를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채식 위주로 식단을 굉장히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분명히 뭐 저런 이제 육류 위주의 식단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추측을 좀 해봅니다. 제 스스로도. 육류 위주의 식단이 좋지 않아서 있는 거다. 네. 뭐가 맞습니까?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예. 근데 보통은 어떻게 많이 생각을 하시냐면, 암에 걸린 다음에 내가 고기를 먹으면 암이 저 고기의 영양가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지 않을까, 이걸 걱정하면서 암으로 진단받은 다음에 고기를 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잘 먹어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그런데 이제 또 진단받고 고기와 밀가루 끊는 분들이 아. 계신데, 근데 오히려 이제 그것은 반대로 힘든 암 치료를 잘 견디려면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해야 되고 또 단백질을 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한테는 저희가 고기를, 그러니까 꼭 삼겹살은 아니지만 살코기를 골고루 잘 잡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굳이 저희가 고기가 나온 이유는 그러게요. 네. 잘 먹어야 되는데 왜 고기가 그럼 주의할 점에 나왔냐는 거죠. 네, 이해가 그런데 안 되네. 이제 건강한 사람들, 암이 아직 생기 진단받으시지 않은 건강인의 입장에서는 네. 저런 기름진 고기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식습관이 암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분은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명제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네, 육식을 너무 많이, 기름진 고기를 너무 예. 많이 드시는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 네. 설명을 더 들어봐야 되겠네. 결국 이제 기름진 고기를 많이 먹는다. 비만하고 관련이 됐다. 이렇게 넘어가야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예. 우리가 이제 지금 고개를 오늘 여러분 쓰시거든요. 차장님. 편하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이 예. 잘못된 식습관으로 지나친 영양 섭취를 해서 이제 비만하게 되는 것이 암의 위험 요인 중에 하나인데 국제암연구소에서 말하는 비만이 한 13종의 암에서 위험 인자로 작용을 한다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기름진 육류를 많이 먹는 식습관이 서양에서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장암이나 유방암 같은 경우에 이제 저런 더 비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양에서 원래 굉장히 빈번한 암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식습관이 변하면서 대장암과 유방암이 꾸준히 발병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의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그런 암의 패턴도 변화되고 있는 거죠. 아,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네. 유방암도 언급이 나왔단 말입니다. 육식, 비만,
근데 유방암이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기에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겠는데요. 네, 근데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지만 그래도 유방암 발병에 관여하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 또 지방세포에서도 이 에스트로겐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이 있는지 여러 가지 정확하진 않고 여러 가지 설명의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이런 에스트로겐 수치가 좀 더 높은 것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르몬의 어떤 비이상적인 분비와도 연관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좀 과한 거는 좋지 않다. 네. 이런 말씀이군요. 그래서 비만이 문제인 이유가 또 있는데 비만하면 이제 2차 암 발병 위험이 정상 체중인 경우에 비해서 더 높아지거든요. 2.3배 정도 높아진다고 하는데 또 완치가 돼서 살다가 다른 암에 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참이라는 것이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전이 또 재발한다. 이것과 같은 개념인가요? 아니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예요. 원래 있었던 암이 전이하고 재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원래 30대나 40대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유방암은 완치가 되고 잘 사시다가 50대나 60대에 대장암으로 진단을 받는다. 그러면 이런 것이 2차 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첫 번째 생겼던 암이랑 무관하게 다른 부위에 다른 암이 새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1차 암에 대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생겼던 암에 대해서 열심히 검사를 하다가 다른 데 암이 생겼는데 왜 발견을 못했냐. 이 새로운 암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1차 암의 검사만으로는 또 2차 암을 새로 예방하거나 조기 진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좀 말씀에 좀 몰입을 하다 보니까 좀 오싹해지는데 예를 들면 이제 대장암이 걸렸어요. 뭐 완치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전혀 다른 곳 위암이 그냥 생겼다. 별로 이런 말씀인가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암이 생긴다는 의미죠. 근데 이제 언뜻 보면 연관이 없을 것 같지만 네. 비만하면 네. 비만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2차 암이 걸릴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네. 왜 고개를 또 숙이십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렇다면 이제 금연. 네. 그러니까 비만을 피한다라는 것은 좀 적절한 어떤 다이어트 개념도 이제 들어가는 네, 것이고요. 그럼요. 네. 자, 그럼 마지막이 남았거든요. 네. 뭘까요? 자, 마지막. 네. 백신이라고 써 있어요? 네. 백신이 암과 또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예방접종. 왜 예방접종이냐면 의외로 아주 명확한 암 유발 요인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자궁 경부암이나 일부 구인두암, 입안에 생기는 그런 구인두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이 있고요. 또 간암 같은 경우에도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서 발병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의학 발전이 많이 되면서 이런 암들이 예방접종이 많아지면서 점점 발병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종합을 해보면 그래도 암 발생률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금연, 네. 적절한 비만 관리, 네. 그리고 백신을,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잘해야 네. 된다는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뭔가 암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 이런 관리만 잘해줘도 확실히 좀 낮출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 이제 궁금해지는 점이 참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바로 얼마 전이었잖아요. 우리 유상철 축구 감독 그 소식을 듣고 참 많은 분들이 슬퍼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 생존율도 굉장히 올라갔고 그만큼 의학 기술도 좋아졌는데 과연 암 정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건가?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상철 감독님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저희가 의학 발전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한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 유상철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췌장암이 굉장히 진행된 상태로 진단을 받으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조기 진단을 하는 방법이 뚜렷하지 않아서 조기에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대부분 증상이 상당히 진행한 다음에 발견을 하기 때문에 이미 수술적 치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대표적인 암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네. 그렇지만
하지만 의사로서 또 제가 암 전문의로서 미래는 점점 더 밝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매년 굉장히 새로운 약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매년 등장하는 약제가 제 생각에는 10개도 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10년, 20년 전에는 완치가 안 되는 암이었는데 새로운 항암제가 나오면서 수명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완치가 되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치료하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항암 치료 유방암 수술 받고 재발 예방을 위해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직장을 항암 치료 받는 동안에 다 다니신 분들도 있을 정도예요. 회사를 다니면서 네, 항암 치료 회사를 받아요? 다니시면서 네. 지금까지 생각했던 치료 완전히 많이 네, 다르네요. 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꼭 이렇게 누워 있거나 입원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요즘 뭐 신약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워낙 고가라는 네. 얘기 많이 들어서 이분 또 걱정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신 항암제들이 너무 좋은데 예. 정말 의사들인 저희들도 깜짝 놀라거든요. 너무 좋아서 약 효과가. 네. 근데 또 그만큼 비싸서 저희가 비싸다. 가격대가 얼마나 근데 될까요? 저희가 약효를 보고 깜짝 놀라고 가격을 보고 또 한 번 더 놀랍니다. 그래서 최신 항암제는 한 달 투여 비용이 약마다 다르지만 정말 비싼 약제들은 뭐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런 경우도 요즘에는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 뭐 봉급 생활자 월급 한 네, 뭐 그럼요. 두세 배예요. 네, 예, 그래서 예. 환자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끼리도 암을 치료하는 저희도 우리도 암보험 잘 들어놓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자, 암을 치료하는 이렇게 의사분들도 암보험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험 닥터님께 이제 여쭤야 되겠습니다. 좋은 암보험을 그래도 골라야 돼요. 워낙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떤 점들을 확인하면 좋습니까? 오늘도 이제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암이라는 질병이 저희가 뭐 정복에 이제 가까워지려고 여러 명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니까 예방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당연히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에 전념해야 될 것 같고 네. 그 치료도 사실은 이제 항암 치료 발전된 의료 기술을 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보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보험 고를 때도 실제로 예방이 되는지 진단비는 충분한지 그리고 신의료 기술까지 다 보장이 되는지 이걸 좀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명 플러스 당신을 위한 리얼 닥터 지금 첫 시간 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안희경 전문의 고윤세 차장님 두 분과 말씀 나눴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